지연아, 너 방에 가도 되니? 술만 먹으면 제 방으로 와서 괴롭히던 친오빠가 결국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실 너를 동생으로 안 보고 여자로 본지 오래됐어. 30살 민수와 27살 지연이가 부모님 떠난 빈집에서 서로의 체온만으로 버티던 두 사람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서 오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아버님은 갑작스런 뇌출혈로, 어머님은 그 뒤를 따라가시듯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영정 사진 속 두 분이 나란히 웃고 계신데 그 미소가 너무 생생해서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민수 오빠는 말없이 아버님 영정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어머님 관 옆에 무릎 꿇고 있다가 결국 울음을 삼켰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둘이서만 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님의 낡은 실내화와 어머님의 앞치마가 그대로 걸려 있어서 문득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동시에 울음이 터졌어요. 민수 오빠는 말없이 소주병을 꺼내 들었고 저는 냉장고에 남은 어머님의 반찬을 꺼내 밥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숟가락을 드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려서 국물이 쏟아졌죠. 오빠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민수 오빠는 퇴근하면 바로 소주를 찾았고 저는 회사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아무 말 없이 오빠 옆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놓고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안 들었죠.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던 밤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을까 소주 2병을 비운 오빠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지연아, 나 좀 추워. 저는 깜짝 놀랐지만 오빠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차마 내쫓지 못했어요. 오빠는 비틀거리며 제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결국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그냥 아주 조용히 아이처럼 웅크리고 누웠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이불을 더 끌어다 덮어주었어요. 오빠의 등이 너무 말라서 어깨뼈가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오빠 등에 살짝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이 닿자 오빠가 살짝 몸을 떨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제 가슴께로 가져다 대더군요.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밤새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날 밤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 창밖이 희부해질 무렵 오빠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저는 일부러 잠든 척했죠. 오빠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눈물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외롭지 않아서, 그래서 더 무서운 눈물이었어요. 그 뒤로도 그런 밤이 계속됐어요. 술을 많이 먹은 날이면 어김없이 제 방문이 살짝 열리고 오빠는 말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엔 정말 추워서 그런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추위를 핑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알면서도 밀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부모님 떠난 빈집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인 채로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늦은 밤이었어요. 시계는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고 현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익숙해진 소리였거든요. 열쇠 꽂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그리고 조금 비틀거리는 발걸음. 그러다 제 방 문 앞에서 멈추고 살짝, 아주 살짝 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민수 오빠는 문을 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오빠가 들어왔죠. 오늘은 유난히 많이 마셨는지 평소보다 발걸음이 더 무거웠어요. 침대 옆에 와서 털썩 주저앉더니 이불을 살짝 걷어 올리고는 몸을 밀어 넣었어요. 그러고는 늘 하던 대로 제 등을 발로 툭툭 차기 시작했죠. 야, 지연아 발 좀 붙여봐. 차가워 죽겠네. 저는 일부러 투덜거리며 몸을 뒤척였어요. 그러면 오빠가 더 장난치거든요. 역시나 오빠는 제 옆구리를 살살 간지럽히며 킥킥거렸어요. 그 손길이 처음엔 그냥 장난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끝에 힘이 실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모르는 척했죠. 그리고 오빠도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가 평소처럼 제 배 위에 엎드려서 따뜻하다라고 중얼거리는데 그날은 손이 허리 안쪽으로 살짝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고 오빠도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죠. 그러자 오빠가 천천히 제 손을 찾아서 잡더군요. 그 손이 너무 뜨거워서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꼬아 잡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오빠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그걸 말하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면 오빠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일어나 나가요. 저는 잠든 척하고 오빠가 문을 닫고 나면 한참을 천장만 바라봐요. 그리고 이불 속에 남은 오빠의 체온을 느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장난일까 아니면 우리 둘 다 이미 알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였어요. 오빠가 술을 안 먹어도 가끔 제 방으로 오는 날이 생겼어요. 잠이 안 와라고 말하며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누워요. 그럴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고 오빠는 제 등에 살짝 손을 얹고 잠이 들죠. 그 손이 닿는 순간마다 가슴이 따끔거렸지만 그 따끔함이 싫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밤이었어요. 오빠가 제 뒤에서 살짝 안으며 너 냄새 좋다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몸이 굳었지만 오빠는 더 가까이 다가와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서로의 숨결만 느끼며 새벽을 맞았어요. 그날 아침 오빠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갔지만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 남은 오빠의 체온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아파서 차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는 그냥 장난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이미 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봄이 오면서 창밖 나무들이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안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죠.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너무 뜨거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이제는 술을 먹지 않아도 민수 오빠가 제 방으로 오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서 잠이 안 와 한마디만 하고는 제 옆에 누워버리죠. 그러면 저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걷어주고 오빠는 자연스럽게 제 등에 손을 얹고 잠이 들었어요. 그 손길이 처음엔 그냥 위로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끝에 담긴 떨림이 전해져 왔어요. 그 떨림이 제 척추를 타고 내려와 가슴 한복판에 닿을 때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눈을 감았죠.
그러면 오빠도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밤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죠. 오빠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옷이 흠뻑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수건을 들고 나가서 머리를 닦아주다가 오빠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어요. 그러고는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오빠의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지연아, 나 무서워. 무섭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오빠를 제 방으로 데려갔어요. 젖은 옷을 벗기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다 보니 오빠의 어깨가 너무 말라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다 문득 손이 멈췄죠. 오빠도 저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고요. 너 예쁘다. 그리고 오빠가 천천히 다가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는 목덜미에, 귀 밑에 살짝 떨리는 입술로 조심스럽게 닿았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오빠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그러고는 눈을 감은 채로 서로의 숨결만 느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옷은 벗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이 닿는 곳마다 너무 뜨거워서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오빠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오빠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새벽을 맞았죠.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하늘이 희부해질 때까지 우리 둘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그런 밤이 계속됐어요. 이제는 술을 핑계로 삼지도 않았고 그냥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죠. 아침이 되면 오빠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가고 저는 커피를 타며 창밖을 바라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가 더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우리 사이에 놓인 선은 이미 너무 많이 흐려져서 다시 그을 수도 지울 수도 없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숨결만으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에어컨은 고장나서 바람만 살랑살랑 돌았고 창문은 활짝 열어놓아도 습기만 가득했죠. 그리고 그날 밤도 폭우가 하늘을 찢어놓듯 쏟아지던 금요일이었어요. 민수 오빠는 회사 회식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비에 홀딱 젖은 채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흰 셔츠가 몸에 딱 붙어서 오빠의 어깨선이 그대로 드러났죠. 저는 말없이 수건을 들고 나가 머리를 닦아주었는데 오빠는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울음을 삼켰어요. 지연아,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오빠를 끌어안았죠. 젖은 셔츠에서 비냄새와 술냄새, 그리고 오빠 특유의 체취가 뒤섞여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오빠는 제 허리를 꽉 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저도 눈물이 핑 돌았죠. 나 너 좋아해. 지연아, 오빠라 부르지 마. 제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오빠는 그 눈물을 손끝으로 닦아주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췄어요. 처음엔 살짝 스치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깊어졌어요. 오빠의 숨결이 제 입 안으로 들어오고 제 숨결이 오빠에게로 흘러갔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이름만 부르며 키스를 했어요. 미안해. 너무 늦게 말해서.
그냥 오빠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오빠는 저를 번쩍 안아 올려 침대에 눕히고 제 위로 몸을 기울였어요. 옷은 벗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이 닿는 곳마다 너무 뜨거워서 숨이 막혔어요. 오빠는 제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한참을 제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저도 오빠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서로의 신음이 섞여서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우리는 서로를 안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랜만에 사람이 되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오빠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너 없으면 나 진짜 못 살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오빠를 더 꼭 안았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새벽을 맞았죠.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하늘이 희부해질 때까지 우리 둘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어도 오빠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저도 오빠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았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게 너무 따뜻해서 너무 행복해서 차마 후회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온기만으로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 폭우가 지나간 토요일 아침은 놀라울 만큼 맑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우리 둘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죠. 시계는 9시를 넘기고 있었지만 우리 둘은 여전히 이불 속에 있었어요. 옷은 어제 그대로였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어요. 민수가 먼저 눈을 떴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저만 바라보다가 살짝 흐트러진 제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죠. 지연아, 아침이야. 저는 대답 대신 오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러자 오빠가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햇살이 점점 더 깊이 들어오는데도 우리 둘은 움직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미쳤지? 그래. 근데 후회 안 해. 저는 오빠의 손을 찾아 꼭 잡았죠.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오빠는 그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자. 우리 둘이 이렇게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빠의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죠.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오빠가 제 손을 잡고 놀이터에 데려가던 날, 제가 아파서 울면 꼭 안아주던 날,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빠, 계속 오빠라고 부를게. 그래, 계속 그렇게 불러줘.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둘은 동시에 웃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죠. 햇살이 이제는 침대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우리 둘의 손을 꼭 잡은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 손은 떨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죄책감도 두려움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주 멀리 밀려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더 이상 빈집이 아니었어요. 아침마다 오빠는 제 옆에서 눈을 뜨고 저는 오빠의 품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아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그냥 웃고 가끔 서로를 안으면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았어요.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이 따뜻함을 놓칠 수 없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서로의 전부가 되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살아가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우리 둘의 손을 감싸주고 그 손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은 채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렇게 있을 거예요.